봄을 대표하는 음식이 쭈꾸미인데요. 맛은 뭐 다 좋은 거 아실 테고 건강에도 좋은 게 쭈꾸미를 먹으면 비타민을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 꿈틀꿈틀한 쭈꾸미 먹으면 기운이 막 솟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마트 가면은 뭐 냉동으로는 많이 파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쭈꾸미 먹으려면 지금 가는 게 딱 좋으니까 뭐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나 몸보신 필요한 분들 함께 가셔서 쭈꾸미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쭈꾸미처럼 계절 탄 음식이 있는 반면 1년 365일 식감 자극하면서 편안한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여럿이서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 소울푸드에서 만나보시죠. 봄바람과 함께 반가운 사람이 소울푸드를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요즘 브라운관 밖에서 못 닦은 입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개그맨 최영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울푸드는요, 밥그릇이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음식이에요. 뭐죠? 그리고 동작이 느리면 못 먹을 수도 있는. 뭐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간장게장?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럿이 둘러 앉아서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뭘까요? 사람으로 치자면 대인배와 같죠? 바로 비빔밥인데요. 비빔밥. 그릇 하나. 서로 다른 향과 맛을 가진 재료들을 한 그릇에 마구 비벼도 신기하리만치 참 맛납니다. 오늘 요 비빔밥에 추억 한번 비벼볼까요? 오전에 학교 갔다가 오면 엄마가 집에 없어요. 그래서 산등성이를 이렇게 오면 아주머니 몇 분이 하얀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땅에서 뭘 캐요. 그러면 저기 보면 엄마 같아. 그러면 이제 같이 엄마랑 그 산나물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캐는 걸 따라 캐는 거죠. 그 나물 중에 하나가 곤드레였죠. 최영호 씨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랍니다. 봄이 되면 온통 곤드레 천지라 할 만큼 그의 고향 강원도는 곤드레 나물이 유명하죠. 술 취한 모습을 의미하는 곤드레 만드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냥 곤들레라고 불렀던 게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도 술 마신 다음날 간장을 넣고 쓱쓱 비벼보세요. 숙취 해소에도 아주 그만이라는군요. 그렇죠. 보통은 비빔밥 앞에 지역이나 양념의 이름이 붙는데 곤드레라는 이름을 앞자리에 꿰찼을 땐 이유가 있었겠죠. 토속적인 향도 잘 느낄 수 있고 입에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고 곤드레 나물 향 자체에 되게 취해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곤드레 철이 되니 살찌는 건 시간 문제겠군요. 그나저나 지난 봄에 곤드레 치고 이 집 건 참 파릇파릇하네요. 5월 중순부터 이게 수확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첫물을 해야만이 부드러워요. 밥을 해도. 처음 수확한 곤드레를 급냉시켜두면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 푸른 빛깔이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때깔 좋은 곤드레 이것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수한 향 같은 건 없습니다. 풋내가 전부랄까요? 그 풋내가 구미를 자극하는 맛이 된 데는 요 간장의 공이 아주 지대하죠. 많이 들어가네요.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니 오가피쯤은 아낌없이 넣어주자. 뭐 그런 건가요? 간장 맛도 달면서 그 잡내도 없애주고 곤드레에 이렇게 비벼 먹었을 때 그 맛이 조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양념 맛이 결정적이니까. 쌀 반 곤드레 반 양념이라고는 간장 하나. 비빔밥집은 참 단촐하죠. 하지만 제철 따라 먹는 음식 중에 이 녀석은 꼭 끼어 있습니다. 맛은 단촐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풀 만든 밥이라고 놀리실 건가요? 저 처음 열었을 때 그 싹 올라오는 향. 쓱쓱 비벼가지고. 지금은 웰빙 바람 타고 사시사철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지만 배가 고파서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돌솥에는 물 쌀 구경하기 힘들었던 시절 봄이라고 해봐야 나는 건 산나물뿐. 그때 산간 지역 사람들은 쌀 한 줌에 지천에 널린 곤드레를 따다가 가마솥을 가득 메우곤 했다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항상 강에 갔다 오시면은 사실 뭐 이름도 모르는 나물들 사가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간단히 나물에 간장 하나 넣어서 비비면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맛으로 안 먹었다고 비빔밥은. 비빔밥은
그거 참 배 채우려고. 먹기 위해서 그만 나무 같은 거 다 전부 시퍼런 거 그런 거만 먹었지. 네. 밥을 대신했던 풀. 그래서 곤드레만 비비면 배고팠던 그 옛날이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전주 비빔밥은 그냥 그 마님, 강원도 비빔밥은 머슴밥. 아, 왜 네가 한 숟갈 더 먹는 거야?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확 먹고 전주 비빔밥은 드시죠. 좀 예쁜 여자 식사한다면 전주 비빔밥. 아주 터프한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강원도 비빔밥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제작진이랑 같이 먹으면 어떤 비빔밥? 저는 강원도 비빔밥. 구수함을 상징하는 게 산나물 비빔밥이라면 전주 비빔밥은 새색처럼 고운 색과 정갈한 모양을 뽐냅니다. 보통 비빔밥 하면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전주 비빔밥은 사람으로 치면 국가대표 선수와 같습니다. 기록도 많은데요. 1950년대 외식 문화가 없던 시절엔 전문 음식점이 문을 열었고 90년대엔 항공 기내식으로 선보인 최초의 한식입니다. 황포묵 종류는 전주에서만 나니까 전주에서 황포묵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 계란 노른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계란 지단을 붙여 들어가니까 맛이 비린내가 좀 없고. 매일 15가지의 재료를 준비하려면 조리장님 등골 좀 휘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눈으로 보는 맛도 일품이죠. 진짜 많네요. 원래 전주 비빔밥은 황색, 청색, 백색, 적색, 흑색의 나물로 꾸며서 오방색을 이뤘다고 합니다. 전통하다 보니 과거 수라상에 오르던 놋그릇을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다죠. 하지만 최초의 전주 비빔밥은 돌솥에서 시작했다는군요. 개발이 갖고 어머 예뻐라. 여러 해를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음식점 뭐 생기고 옛날에는 음식점도 그렇게 없었지. 양반의 집안에서는 장사하는 거 아주 싫어했잖아요, 우리 전주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오래 이제 세월을 겪으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유명하게 됐죠. 한 그릇 안에 워낙 많은 양의 나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숟가락은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날씬한 젓가락으로 설렁설렁 비벼야 오히려 잘 비벼지는데요. 제 아무리 정갈한 전주 비빔밥이라도 비비면 끝입니다. 체면 따윌랑 잠시 내려놓고 먹는 게 속 편하죠. 친자매. 그럼 옛날에 비빔밥 드시면 누가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때요? 언니가 많이 먹었고. 여기 제일 큰 언니인데. 내가 뭐 많이 먹고. 여기 또 등치가 좀 커요. 여기 언니가 또 많이 먹고. 그때도 녹그릇에다 집에서 이렇게 녹그릇에다 비벼 먹었어요. 가진 채소하고 참기름 조금 넣어서 고추장 탕 넣어서 비비면 나 비빔밥을 겁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이 맛있는 걸 옛날 양반들은 콧수염 버릴까봐 꺼렸다는군요. 그 양반들 참. 20살 넘어서 멍게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처음 보면 되게 징그럽게 생겼을 텐데. 맛있게 보이던데 나는? 따뜻한 밥. 따뜻한 밥이어야 해산물은 맛있어요. 멍게면 통영? 싹싹 비벼서 진짜 맛있는데요. 뭐랄까 미각보다 후각이 더 아주 상쾌하다 그럴까? 상큼하다고 할까? 첫인상이. 그 상쾌하고 상큼한 멍게를 술안주로만 떠올리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될 소리입니다. 통영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만찬인데요. 멍게 향. 이게 이제 모든 그 입안의 향을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가 횟집에 가도 늘 멍게를 마지막에 먹잖아, 입가심으로. 이 멍게는 주로 초장에 찍어서 날로 먹는 게 보통이지만 멍게를 진리도록 보는 통영 사람들이 이걸 그냥 둘 리 없죠. 엄마가 아침에 우리는 아침 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아침 시장에서 엄마가 멍게 사와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우리는 멍게를 먹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올리면 먹기도 하고 그냥 초장 찍어서 밥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통영의 밥상에나 오르던 요 멍게 비빔밥은 30년 전쯤 한 해산물 식당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멍게를 잘게 썰어서 초장을 넣고 비벼 먹는 집도 있지만 이렇게 살벌하게 다져서 젓갈식으로 얹어 먹기도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2, 3일 숙성시킨 멍게 젓갈은 멍게 비빔밥의 백미죠. 그냥 생을 해서 이걸 바로 초장에 찍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젓갈을 많이 담아서. 근데 젓갈을 담는다고 소금을 많이 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소금을 적게 간을 했어요. 그때 뭐 오래 두지 않고 짧게 먹는 거예요. 이 멍게 맛입니다. 비빔밥에 무순까지 착 올려놓고 보니 반주하던 버릇을 못 버려 그런가 입에 군침이 마구 도네요. 요 바다의 비빔밥을 통영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어김없이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귀한 음식이에요. 저 통영 가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요. 멍게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멍게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도다리 쑥국과 함께 슥슥 비벼 먹으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기사 비빔밥에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넣고 비비면 다죠. 그렇죠. 멍게만 따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갖고 온 것을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사와서 이제 그걸 집에서 요리를 하고 많이 먹어. 쌉쌀하게 맛있었지 뭐. 싫어하고 뭐. 왜냐면 그게 이제 지금처럼 외식이 아니고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먹는 거죠. 싱싱한 멍게 사와서 그거 장만 할 때 벌써 그때부터서 옆에서 그 먹고 싶어가지고 그 오도록 씹히는 그 입인지 머리인지 뭐가 있어요. 그거 깨물고. 바다에 가지 않아도 바다의 맛이 나는 비빔밥 괜찮은데요. 비빔밥은 요즘에 느끼는 요만한 그릇에 이렇게 나물 얹어서 나오는 비빔밥이 아니고 양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밥을 막 넣어요. 반찬을 막 넣어요. 저 어릴 때는 뭐 배가 고파서 양을 많게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렇게 형제들 간에 한 그릇에 서로 숟가락 전쟁을 해가면서 먹었던 기억? 이 정도. 아유, 엄청 맞았죠, 형한테. 비빔밥에 막 손을 먹다 보면 여기 제대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요. 대체 무슨 비빔밥이기에 우렁이에 소고기에 뭐가 이렇게 부티가 난답니까? 한된장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우거지만 넣고도 해 먹었어요. 달래 고기를 넣는다든지 우렁을 넣는다든지 이걸 상상도 못 해봤죠. 비빔밥 하면 고추장에 비벼 먹어야 할 것 같지만 된장의 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푼 한 그릇을 둘러싸고 표영호 씨네 형제들이 난을 벌이게 된 데는 요 강된장이 시발점이었거든요. 뭐 쟁탈전 벌인 게 어디 그 집뿐이었겠습니까? 동네 텃밭에서 나물 서너 가지 뜯어서 강된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까 참나물, 버섯, 콩나물, 생채, 고사리, 계절마다 다 흐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된장 비빔밥에는 찰진 흰쌀밥보다는 거친 보리밥이 왠지 어울립니다. 요 비빔밥을 먹고 보리방구를 낀 사람도 꽤 될 텐데요. 하지만 방구야 나오든 말든 일단 누가 뺏어 먹을세라 다 비비지도 못하고 입에 넣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양념과 나물 한두 가지면 먹을 수 있는 걸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빔밥에 얽힌 추억은 모두가 하나둘쯤 갖고 있죠. 과거 섣달 고음이 되면 남은 음식을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커다란 바가지에 남은 밥과 반찬을 모두 넣어 온 가족이 비벼 먹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이 전쟁을 치르는 사이 어머니의 수저는 항상 쉰내 나는 나물 앞에 가 있곤 했죠. 옛날에 좀 못 살고 그럴 때 이제 누나들하고 같이 이제 반찬은 작은데 이제 많이 다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된장하고 그런 거 이제 같이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뭉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추억이 아닌가. 추억이 많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배불리 먹겠다고 비벼 먹었던 비빔밥.
요즘은 다이어트식으로도 먹는다고 하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남긴 반찬을 가지고 밥을 혼자 앉아서 비워 드실 때 이 비빔밥을 보면 엄마가 자꾸 생각나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네요. 부뚜막에 걸터 앉아 바가지에 담긴 비빔밥을 먹던 젊은 어머니의 뒷모습. 훗날 세상을 깨우친 내 자식에겐 미안함으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그 속 깊은 뒷모습이 그리워집니다. 대한